태연님, 아, 예, 거사님. 예. 예, 혹시 어떻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태연님이 후보교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그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연님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묻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번 예, 예? 오늘 한번 태연님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 예. 어떻게 이빠사나, 최근에는 이제 선수행이 아니라 이빠사나 수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뭐, 예, 예, 그 일 생각하면 제가 아주 부끄러운데요. 예? 아니. 어, 그리고 예. 최근에 선수행 한다고 하는, 지난 일요일 날 쉬어라, 벗어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그때 잘 들었고요. 예, 예, 사실은 야단법석 그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긴 했는데, 예, 너무 제 질문하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예. 이거는 괜히 또, 어, 질문도 안 했는데 혼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요. 자,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선이란 무엇인가? 자, 시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빠사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빠사나라는 것은 어떠한 경험 상태를 이빠사나하는 건가? 그걸 규명하는 거지. 예. 과연 태연님을 뭐라고 그래요? 태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써니님하고의 대화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응? 과연 태연님의 생각이나 그걸 뭐라 한 게 아니라, 응? 단지 이빠사나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와 이런 점이 다르다 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태연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 그, 지난번 야단법석은 어. 제가 사실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예. 6개월 이상, 뭐, 선수행이라기보다는 선법문을 음, 참석을 계속 하면서 음, 똑같은 생각을 했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들음의 경험이나 읽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음, 많아서 음,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음, 그, 뭐 예를 들면, 어, 이제 선수행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조계종의 음, 어떤 법문이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맞다, 틀리다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그럼 이거를 뭐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할 거냐, 이게 더 맞다, 이게 더 틀리다를 뭐를 가지고 주장할 거냐, 음, 그 생각이 좀 났었고, 음,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 일단은 거사님이 어떤 전체적인 법문을 주제를 하셔가지고, 음, 다른 분들이 어떤 뭐 반대되는 의견을 뭐 강하게는 못 내비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무무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음, 초기에 어떤 교학에 대한 어떤 반발심에 의해서 음, 어떤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너무 교학 논리로 싸움하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과하다 보니까 좀 피하자 이런 취지에서 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뭐 수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부분도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게 야단 법석이 되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이제 한 분이 나와가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규명이 좀 더 명확하게 되려면 음,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때 음, 뭐 보통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거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직지인심으로 뭐를
자각을 했다는 분들도 그 시점에는 굉장히 큰 자각을 한 것 같이 했지만 뭐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옛날 같이 힘든 경험들이 또 일어난다. 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인터뷰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게 더 옳다, 저거는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된다고 하면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음, 음, 예, 뭐 하여튼 저도 음, 그러니까 그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들은 경험으로는 음, 그때 야단법석에서 나온 내용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음, 아직 제가 좀 더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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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태연님은 가령 이 수행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빠사나에 대한 그런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또는 생각으로 일어났을 때, 예? 경험 상태는 어떠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이르다고 한다면은 결국 태연님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책을 읽거나 어디 법문을 듣거나 어디 뭐 수행의 경험이 있거나 자 그런 것으로 규정할 수 없겠지요. 예,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할 수 없으면 어떤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뭐 아직은 모른다 좀. 예. 자, 그냥 생각이 일어나니까, 뭔가 그런, 뭐가, 내용이 일어나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예. 음. 예. 모른다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네, 내용대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모른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응? 예, 예. 예, 승산 스님이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또는 뭐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를 단지 불해 예? 가령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 인식 내용대로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단지 불해 또는 모른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 응?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단지 불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 응?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인식되는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고 사라질 뿐인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를 단지 불해 또는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모른다라고 규정하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태연님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태연님의 그런 이해로 인해서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네. 예. 자, 그게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건강기의 무주상이고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응? 예. 자, 그런데 봐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연님은 스스로 불편할 때 스스로 어느 날 그런 경험 상태면은 문득 분명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령 어떤 그런 사례를 가령 그 야단 법석에서 사례를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렇다. 우선 가령 이런 이 법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하듯이
그런 조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경험을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가령 그런 것은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단지, 그는 뭡니까? 결국 스스로 분명하거나 스스로 분명함이 없거나 그냥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스스로 분명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생각이라는 이해라는 생각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인터뷰한 그것이 내나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응? 그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통계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그게 진실이 돼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는 세상에서는 어차피 현상 분석이고 현상을 가지고 사실이니 어떠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법담에서 법에는 현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 스스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고 해가지고 법 진리가 밝혀지는 게 아닌 거예요. 통계로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가령 그런 경험이 그냥 생각 경험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참나와 개합을 했다든가 견성을 했다든가 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 경험일 뿐이라면은 가령 결국에는 그 이후에 나온 것도 전부 생각 경험일 뿐인데 그 생각 경험을 통계를 낸다고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다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인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야단법석에서 이번 야단법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보그사가 수다게 가령 어떤 선불교의 어떻게 선불교나 이빠사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야단법석에서는 무문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없던 대화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쉬어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가령 부처님의 중도나 아예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보거사가 쉬어라 벗어나라는 말의 낙서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중도나 뭐 무주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령 어떤 참나라는 것이 상정되어 있고 그거와 개합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쉬어라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중도다, 무주상이다, 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지적,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야단법석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거죠. 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보거사는 그쪽에서 불법이라 그러니까 부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쉬어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부처의 법이라면은 결국 그를 통해서 견성이나 깨달음이라는 거니까 그것은 결국 부처의 법이라면은 부처는 중도, 팔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건강계에서는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육조행선은 무심, 무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 있는 그대로 무념, 무심, 무상이라고 그랬으니 그것은 다 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부처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쉬어라 벗어나라는 것이 중도, 팔정도, 무주상, 무심과 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가령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다른 참나와 개합하기 위한 방법, 참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 그래서 참나를 아는 것이 견성이다 또는 개합이다 깨달음이다 한다면은 그러면 불법이 아닌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힌두교 법이죠. 힌두교에서 참나와 개합하는 라마나 마하리시를 보면은 어떻게 참나와 개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나와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죠. 예, 바로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더 이야기된 게 뭐죠? 예? 자, 그러면 불법이냐, 이 불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불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 힌두교를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보고사가 이야기한 게 있죠. 사실은 우보고사한테도 불법이니 힌두교 법이니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응? 아니 부처법이 어떻고 힌두교 법이 어때? 응? 실제로는 부처란 2500년 전에 있던 사람. 응? 힌두교는 지금 사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보고사 불교도 종교라고 우보고사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 하물며 힌두교니 기독교니라고 불교니 다 마찬가지로 우보고사한테는 종교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응? 단지 지금 이 순간 경험과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삶의 자유, 이게 중요한 것일 뿐이다. 2500년 전에 부처가 뭘 가르쳤는지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응?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우보고사의 경험에서 잘못된 이해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고, 응? 자,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자유 또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누구나 다 그러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불법이면 어떻고 불법이 아니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 그게 왜 중요한가? 결국에는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우보고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괴롭든지 언젠가 조건이 되면 괴롭게 되든지 자 그렇게 되는 것인 거고 사실의 경우에는 지금도 괴롭지 않고 앞으로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를 않고 자 이렇게 된다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단지 부처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야단법석은 무문님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힌두교법이다 그것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물론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 실제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냐 아니냐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됐다라고 하는 이게 그날 야단법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단법석이 제대로 기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이었다는 겁니다. 예, 고사님, 제가 아직은 제 경험이 부족해서 고사님 말씀하신 걸 이제 다 정리가 좀 안 되긴 한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쉬어라, 내려놔라가 사실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면서 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사실이려면 뭔가, 제 그냥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요. 일단, 쉬어라라는 게 상대방한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요런 것이, 바른 쉼이다. 이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거사님은 그때 2시간가량 했던 거를 어떻게 다 정리가 되시는데 저는 제가 아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들을 때는 공감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남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의보고사는 사실 그때 무슨 말이 나온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가령 어떤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 가령 무슨 말이 나왔는지가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사실은 기억이, 그때 그것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태연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대한 자명함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날, 사실 쉬어라, 또는 벗어나라, 이런 것의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장황하고도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가 하고, 어쨌든, 앞에 이야기했던 태연님의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인가? 결국, 가령, 이 쉬어라가 됐든, 벗어나라가 됐든,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 상태, 또는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어떤 사실, 막 그것을 견성이라 하든, 이 깨달음이라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사실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럼 어때요? 단지 그거와 관련된 지금까지 들은 말, 지금까지 읽은 글,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억, 이 기억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알아지고 사라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이 경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자각은 조금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자각이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인식되는 내용, 그로 인해서 어디서 읽은 것, 어디서 들은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라고 하는 바로 이 경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경험 상태의 점검. 자,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무주상이라 하는 거고, 무심이라 하는 거고, 육조 숭산 스님은 단지 모를 뿐이라 하는 거고, 또 선수행에서 단지 불해라고 하는, 단지 불해가 뭐예요? 단지 불해, 단지는 똑같은 말이죠. 단지. 불해는 내나 모를 뿐이다. 알미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선이고, 그 자체가 바로 이빠사나인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중도인 거고, 그 자체가 바로 무심이고, 그 자체가 바로 무주상이고,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 하는 겁니다. 태연님. 그러면은 스스로 분명해지겠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말씀 또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 태연님. 그 입바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어? 제가 음, 일단은 음.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보고사가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든지, 예? 좀 부끄러워서요. 아니,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우면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 예, 그거보다는요, 음. 아직은 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모른다는데, 모르면서 그러면 뭘 해요? 빗바사나 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제가 이제 그 집 근처에 인터넷에서 이제 조회를 해서, 음, 윗바사나 제가 사는 이제 동네 이름 쳤더니 한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군데 전화를 해서, 음,
이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뭐, 음,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갔어요. 예, 한 두 번. 그러니까 음, 한 2시간 정도 2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실습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이빠사나 이제 수행 방법하고 같아서, 음, 이거는 뭐, 어떤 벗어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는,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경향이랑 음, 자선을 시킨 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음, 제가 하는 어떤 내가 함이 없는 음, 뭐 중도적인 방법의 윗바사나를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음,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 점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음, 그래서 조금 내가 어떤 함이 없음에 대한 자각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 점검을 좀 하고 뭐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뭐 틈날 때마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게 표현하기가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자, 자, 태연님. 예, 예, 사실 지금 태연님의 그쪽 말에는 스스로 모순돼 있어요. 자, 뭐가 모순돼 있는가? 잘 하는 줄도 모르면서 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응? 태연님은 그랬죠? 네, 예, 예. 사실은 잘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응? 자, 분명한 이해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죠? 분명한 이해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응? 대님. 참으로 이상한 말 아닌가요? 자, 이런 예, 말이에요. 예. 이런 말과 비슷해요. 아니, 지금 저는 태연님 집 주소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제가 태희님 집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응? 자, 태희님 서울에 산다는 거 말고 무조건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가요? 응? 아니죠. 예, 모르면은 못 하는 거죠. 응? 자, 가령 말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른지 안 바른지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바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응? 왜? 그리고 사실은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응?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냥,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연님. 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연님은 몰라서 그 간 거 아니에요? 예, 예. 안다면은 안 갔겠죠? 예, 예. 예, 몰라서 갔으니까, 예, 제가 아직 분명한 이해가 없고 잘 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태연님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이미 규정해버리고, 응? 그러면서도 또 하고 있고, 가령 바르게 하는지 모른다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응? 또 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예요, 도대체 이게? 응? 태연님은 제가 보기에는 삶을 굉장히 확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태연님은 삶을 이렇게 그냥 불확실하게 살아요?
제가 태연님 보기에는 세상을 확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바르게 하는 줄도 모르면서도 한다? 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러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태연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이, 뭐, 그게 맞다면은, 음. 거사님이 저를 잘못 보신 거. 아니, 그래, 좋아요. 그럼 뭐, 그런 잘못 봤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일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말씀은 맞는데, 예. 제가 이제 배운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음. 뭐, 좀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참으로 이상하네요. 예를 들면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형구가 많아요. 음? 물론 경전에 정형구가 많지만은, 정형구라는 게 뭐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윗바사나 하는 곳에 가면은 되게 이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무상무화코라는 것을 많이 쓰는, 무상무화코, 이 말을 쓰는 것이 정형구, 정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또, 가령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연기에 대한 정형구. 자, 이런 것들을 정형구라고 그러죠. 예. 자, 윗바사나에서는 가령 뭐 세우미센터 가면은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형구를 많이 써요. 자, 대상일 뿐이다. 이런 정형구를 많이 써요. 정형구란 뭡니까? 마치 어떤 뭐 금언처럼, 속담처럼 자주 쓰는 말들이죠. 예. 자, 그리고 가령 뭐 삿띠니, 뭐 알아차림이니, 뭐 하여튼 이런 뭔가 윗바사나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형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가령 그것이 이 말로, 그 가르침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태연님의 그 사람들의 말을 말대로가 아니라 태연님이 그것에 대한 해석하고 태연님의 이해로서 뭐 윗바사나가 뭐다, 어떻게 하라는 거다 라고 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그냥 사람들의 제가, 말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고도 예, 그렇게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윗바사나에 한번 대해서는.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음, 제가 그냥 그때 있었던 기억대로 말씀드리면요. 음, 일단, 좌선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 단전 부위가 부품 꺼짐, 이렇게 이제 계속 부품 꺼짐을 체크를 하면서, 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뭐, 들림 있으면 들림하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하고 알아차리고, 이거를, 뭐 하루에,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음, 그 수행을 하고요. 예, 근데 그 중에 경행이라고 해서, 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음, 들림이 있으면 들림하고 알아차리고, 음, 뭐, 느낌이 있으면 느낌하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고 알아차리는데, 음, 조금 특이한 거는 음,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나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멈춤하고 멈춘 후에 뭐가 일어난다. 하여튼 어떤 의도가 일어나면은 의도라고 알아차리고 그 뒤에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1시간 해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음, 수행을 그렇게 배웠고요. 음, 그러고 이제 그 이후로 뭐 틈틈이 한 번씩 가서 그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근데 태연님은 그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태연님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뭐 저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연님은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배에 숨이 들어오고, 와서, 이, 불러짐을 알아차리고, 부름하고 알아차립니까? 예, 부품하고 어, 알아차림. 예, 끄집은 끄짐하고 알아차린다고요? 예, 예. 예, 그럼 태연님은 그렇게, 부품하고 알아차려요? 부품이라고 말을 하고 알아차려요? 아니요, 그냥 알아차리죠. 부품.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도 이게 말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음,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명확치가 않은 상태에서 음, 그냥 알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림이 알아진다고. 예. 자, 그런데 거기서 부품하고 알아차리고, 꺼짐하고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림은 어떻게 알아차려요? 거사님 표현대로 그냥 알아지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그냥 알아진다는 표현은 없을 텐데, 예, 뭐, 부품하고 알아차린다, 뭐, 꺼짐하고 알아차린다, 뭐, 이런, 예, 예. 자, 어쨌든, 아, 그 말로 하면은, 부품하고 알아차리고, 꺼짐하고 알아차리고, 멈춤하고 의도를 알아차리고, 멈춤하고 행동하고. 예. 도대체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응? 그 스님 표현대로라면 이 알아차림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음, 그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진다. 그리고 나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뭐 상대방도 알아진다. 뭐, 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마하시 수행이라는 건데, 마하시 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미얀마 마하시 센터에, 일주일, 있어 봤죠. 그리고, 2번 인터뷰도 해보고, 해봤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호주마을에 있을 때, 그 마하시 수행법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셔다가,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호주마을 초빙법사로 모시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마하시 수행법에 대해서는, 예,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시 사야도의 그런 아나파나 사티와 관련된 책을 소책자로 미얀마 마하시 센터에서 서점에서 파는 것을 제가 사다가 한번 읽어봤고, 또, 이 마하시 사야도의, 그 대념체경에 대해서, 또 영어로 된 것도 한번 읽어봤고, 어, 이, 미얀마 마하시 센터에 가면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소책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가 마하시 사야도의 본문을 이해하는 거와 거기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해 주는 것, 호두마을에서 그랬던 것이 저하고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가령 예를 들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보면 이래요. 부품하고 알아차린다. 꺼짐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린다? 벌써 부품하고 알아차린다는데 보세요. 우리는 이 부품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부품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부품이라는 것은 뭐가 알아지는 건가? 어떻게 알아지는 것을 부품이라고 그러는 건가? 결국
부푼다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이거는 생각이죠.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예,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차이라는 것은, 사마타는 생각의 내용, 개념, 이미지, 상이 알아진다는 그런 상태를 사마타라고 그러는 거고, 이빠사나는 바로 생각, 이미지, 상이 아닌 느낌이라는 실제, 그것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를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차이는 바로,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 사요도가 아나파나 사티 숫다라고 하는 그 법문 책에서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이빠사나는 것은 ultimate sense라는 경험 상태다라는 거예요. ultimate sense. ultimate 뭐예요? 궁극적인 sense. 느껴짐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느껴짐. 궁극적인 느껴짐이 뭘까? 자, 통상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지럽다, 부드럽다, 무겁다, 이 팽창해서 부푼감이, 팽창해서 부푼감이다, 또는 꺼짐으로써 푹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느낌이고, ultimate sense라고 하는, 마하시 사요도에는 ultimate sense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된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의 감, 촉감, 감, 여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ultimate sense라고 그러죠. 자, 센스, 센싱이 뭔가요? 태님은 뭐 그런 거 잘 알겠지요. 센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센스 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센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센스는, 센스 등이 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이렇게 내용을 아는 건가요? 뭔가 과연 거기서 감지만 되면은 바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죠. 네. 예, 바로 ultimate sense, 센싱은 바로 내용이 없는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이빠사나라고 마하시 사요도의 법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엄을 알아차린다? 부품을 알아차린다? 꺼짐을 알아차린다? 예. 그리고 마하시 사요도를 보면은 분명한 알미라고 그래요. 자, 결국에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자꾸 가령 이 다른 생각이 자꾸 빠지니까 결국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령 그것이 느껴지니까, 경험되니까 가령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붙여준다는 것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리니까 그것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삿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알아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삿띠라고 하는 정신작용이고, 그 정신작용은 뭐예요? 어떤 주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쪽 마하시 센터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는 바로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논장에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삿띠라는 것은 그냥 있게 된다. 작용되게 되는 거다. 자, 결국에는 이게 없으면 작용되는, 어떻게 보면 연기 작용일 뿐이라는 거고, 잘못된 견해가 없을 때 잘못된 견해와 삿띠는 양립할 수가 없다. 아비담마에 나오는데, 잘못된 견해란 뭔가? 잘못된 견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이해.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이게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거죠. 유신견이. 그래서 가령 이빠사나 수행 전통이 있는 데서 대표적인 거죠. 아마 마하시 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차리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이것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알아지는 이 경험을 삿띠라 이름하는 거죠.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마하시 사요도가 이야기하는 그 윗바사나라는 경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마하시 사유도의 가르침과도 다른 거 아닌가요? 우선 봐요. 부처님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무아와도 다른 거고, 응? 그리고 아비담마에 나오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는 사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뭐 어떤 경험을 사띠라고 하는 건지 이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태연님? 사실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워서, 음, 그날도 제가 이제 일단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부품 꺼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생각도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면 되냐, 이 질문을 여러 번 하다가, 음, 결국은 저도 정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음, 예, 거사님 의도는 내가 이게 알아차린다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방금 잘못된 견해 내용이 없는 경험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용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 생각인가 아니면은 생각이 없는 경험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태연님, 모름이죠. 응? 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도대체 이빠서나라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자, 경험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들리는 것은 알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니, 그러면 그런 경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불교에서 이빠사나를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수행이냐 생각 노름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감각의 어떤 센시티비티를 키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 거사님 의도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키우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모를 뿐인 거지. 응? 문제는 스스로 모순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응? 자, 뭐, 그 수행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모순된다는 상태,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죠? 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뭐하러 합니까? 뭐 자각을 위한 수행 아닌가요? 왜? 그런데 스스로 모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뭐 제가 좀 그냥 제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뭔가 의지는 충만한데 뭘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는 거죠. 예. 자, 예. 자, 오죽했으면 숭산 스님이 단지 모를 뿐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선이란 단지 모를 뿐인 그런 경험 상태다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응? 그리고 육조현행 스님 무신무념 무상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부처님이 중도, 윗바사나 이전에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응? 그리고 팔정도의 정념, 정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응? 예.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인데, 윗바사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바탕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일 뿐인데,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라든가, 이 마하사티 빠따나 숫다라든가, 아나빠나사티 숫다라든가, 자, 이런 것이 바로 중도,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아나빠나사티나 대념체경에서 나오는 그런 입바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 팔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을 그런 중도나 팔정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인데, 그것도 이 초중법륜경 다음에 두 번째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모순되는 대념체경 해석이라든가 아나빠나사티 경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가지고 이 수행을 해가지고 중도나 가령 이 팔정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처님은 바로 이 중도에서 깨달음과 해탈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뭐 입바사나니 뭐 그런 것을 하면서 가령 거기에 모순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이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 가령 그 당시 브라만교 온갖 수행을 다 하고 결국에는 이래서 근본적으로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포기가 나서 중도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중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난다라고 하셨던 그런 것에서 포기한 브라만교의 어떤 그런 사마타 수행, 그런 예와 가령 부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그런 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결국 언젠가는 그것은 포기해야 될 또는 할 수 없는 그런 수행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르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자, 분명히 납득이 될 때까지, 이런 것과 납득이 될 때까지 차라리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일단. 예. 근데 질문을 하지 않고 대충 때려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한다. 그것은 뭔가 가령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어떤 이 경험 상태 또는 삶을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질문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질문을 한 서너 번 했을 때, 저도 질문 잘하는 편인데, 예. 그분이 조금 싫어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예. 두 번째 할 때는 참 주저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태연님은 별걸 다 걱정을 해요. 태연님은 뭔가를 알려고 갔으면 모르면은 당연히 가령 태연님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예, 자, 그래서, 예. 자기 자신이 알 때까지 가령 분명치 않으면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 분명히 알아야 되겠으니까, 납득이 될 때까지 제가 좀 질문을 계속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계속 해야지요. 응? 네. 우버거사가 옛날에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질릴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질문했어요. 뭐, 저는 그 방법보다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제 생각에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근데 모르면서 자기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모르는 데서 뭐 알림이 나오나요? 계속 이제 뭐가 바른 수행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한테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뭐 그렇게 해보시든가. 내가 또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박사님, 예, 예, 질문 있는데요. 예. 아까 태연님하고 그 대화 음, 들을 때 음,
그 안내해 주셨다는 그 수행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다는 분, 그 안내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행해라라고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 그 수행 단체에서요. 그거 들으면서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근데 제가, 저번에 직접 만나 뵙고, 느티나무님이랑 이야기해서 그때도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이 생각의 느낌이라는 부분이, 예. 또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태연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땀이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 땀이 흐르는 어떠한 느낌, 실제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근데 만약에 땀이 흐른다, 이렇다라면 이거를 생각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 내용과 느낌은 다른 건가요? 예. 생각 내용의 느낌을 생각 느낌이라고 그러죠. 사실 생각의 느낌은 뭐죠? 생각 내용으로 규정된 느낌이죠. 자, 우리가, 뭡니까? 이 땀이 흐르더라도, 뭔가 규정될 수 없는, 자, 그냥 느낌일 수가 있어요. 응? 이 말로 표현하자니까 좀 그런데, 가령 이게 땀의 느낌이야, 생각의 느낌과 생각의 느낌이 아닌 것의 차이는, 생각의 느낌은 이 느낌의 내용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느낌의 내용이 뭐 후덥지근해, 후줄근해, 뭐 찝찝해, 답답해. 자, 가령 뭔가 막 여기 막 꽉 달라붙어 있는 뭔가 찐득찐득한 게, 자, 뭔가 이런 내용이 있는 이 느낌이 생각 느낌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이나 단어를 표현한 걸 생각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 배가 꺼지는 그런 느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도 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생각의 느낌이 아닌 게 아니. 표현할 수 없어도 하여튼 뭔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이러면 생각 느낌인 거예요. 생각 느낌이 아닌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없고 와 사실 관계없이 뭔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 참.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수행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생각되셔서 좀 사용하기가 그런데 제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맞게 수행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점검하고 싶은데 저번에 어떤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내가 또 그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되진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가 나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말을 할 수가 좀 애매하고요. 예. 자,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좋아요. 어쨌든 그날도 아토마요타님하고 대화에서 줬다시피 이 참 말로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한들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토마요타님이 경험으로 그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태연님하고 이야기한 그 안내 지침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봐라. 그거 알려준 부분은 정확히 그거 틀렸다라는 게 저는 정확히 알겠거든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 사람은.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경험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것도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자, 제가 지금 그런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을 하면은, 이렇게 이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져요. 자, 바람이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경험에 가령 바람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 바람의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죠.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 예. 자,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거는 좀 대충 무성의하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실제로 이게 시원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경험이? 이 경험이 시원하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나? 예. 자, 이 경험을 시원하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패턴적으로 작용되고 생각이라는 게 사진적으로 작용돼서 그런 거예요. 실제 경험은 표현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이런 게 그런 것 같은데 또 권사님 아까 여쭤보니까 이건 또 뭐 이렇게 뭐 지금 까먹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자, 그런데 봐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바람의 경험이 말로 표현은 못해도 우리는 말로 표현은 딱 못해도 어떻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은 못해도 어떻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은 만약 어떤 그런 것이 규정 같을 수가 있고 또는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령 규정할 수 없는 뭔가가 하여튼 느껴져요. 내용적으로도 느껴지기는 해. 내용이 없던 게 아니야. 가령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가령 규정될 수 없고 규정도 없어. 자, 이런 경험 상태. 자, 이거는 스스로 경험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손으로 제가 그냥 부채가 없으니까 얼굴에다가 손을 까딱까딱 해보는데요. 그 감각이 되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아타마야타님이 아까 태연님하고의 대화에서 바로 그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오해되기 쉬운 그런 것 같다. 그런 가르침 같다. 오해되기 쉬운. 네, 그게 바로 그 감이면은 문득 경험으로서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설명해 주신 분이 어떠한 경험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으면 모를까 단순히 이렇게 말이나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쪽에 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이나 단어가 생각이니까 그쪽으로 실제 느낌보다는 말이나 단어 쪽으로 더 관심이 그래서 마하시 수행이 사마타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마하시라는 사람은 사실상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우보고사의 이해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다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티밋 센스라는 이런 표현. 그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이런 것. 가령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하시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그냥 맨날 부럼 꺼짐, 뭐, 덤, 나감, 다음,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한번 예, 여쭤볼까요? 보사님이 그냥 그대로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예, 예. 그냥은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예. 자, 그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이라는 것은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대로가 안 돼가지고 음, 많이 길어온 거잖아요. 예. 때에 따라서는. 자, 그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아의 경험이 사띠라는 거죠. 무아적인 경험을 사띠라고 그래요. 자, 무아적인 경험을 왜 사띠라고 그러는가? 바른 사띠라고 그러는가? 예, 잘못된 견해가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죠. 그래서 바로 이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 측면이고, 그대로라는 것은 우베카,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이빠사나에서는 바로 그런 중도, 팔정도의 다른 삼매의 경험 상태를 팔정도를 또 이빠사나라고 한다면 이빠사나의 경험 상태를 사띠, 빠냐가 함께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띠는 뭐죠? 이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냥 알아지는 이걸 사띠라 그런 거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잘못된 견해로서 그러면 그것은 이 생각으로의 알아차림이지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띠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대로는 바로 뭡니까? 지혜, 즉 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른 욕심과 화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 지혜에 의해서 욕심과 화가 없는 그런 평등이라는 경험 상태죠. 그래서 바로 사띠 빠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실제의 경험 상태로서 그냥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고사님, 예, 예. 아까 전에 일어난다랑 내가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 하셨는데, 예, 내가 한다는 것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예.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것도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응? 내가 한다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음 생각으로는 아예 귀찮아서 안 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아내한테도 저절로 저거 전화를 하려고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가 화가 나서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은, 지금 전화한 거는 화가 날 것 같은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계속 전화를 또 걸어서 화를 낼 때가 있고요. 그것도 다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예, 예. 자, 다 일어나는 거라면은 뭐죠? 뭐, 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것 다 생각일 뿐이란 거죠. 응?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령 내가 한다, 생각을 바로 해라, 어쩌라,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도 일어난 거죠. 응?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거. 왜? 그러니까는, 응.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이게 일어난다는 게 확실히 제가 한다는 생각 없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저 스스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결과가 안 좋았을 때고 제가 한다고 해서 이게 일어났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자, 어쨌든,
그냥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응? 근데 나중에 가령 뭔가 이 불편하다, 후회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틀림없이 내가 한다는 상태였어요. 응? 자, 내가 한다와 내가 하지 않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차이는 단지 뭐예요? 차이는 뭐예요? 실제의 차이는 없고 착각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한다는 것도 일어난 거예요. 응? 내가 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일어나야 돼. 하려고 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 일어난 건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든 내가 하지 않고 일어났다고 이런 거든 실제로는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 없는 거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 근데 그럼 착각은 뭔가? 착각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일어난 거라는 것은 그런 그냥 단지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는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령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혜예요. 지혜. 응? 네. 그 다음에 내가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착각인데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로 보세요.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니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응? 네. 자, 그 지혜는 규정할 게 없어요. 실제로 경험이 일어난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착각이니 아니니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규정이니 아니니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경험에 대한 그냥 생각이 뿐이니까. 그래서 지혜일 뿐이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난 건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생각. 근데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 경험, 들린 경험, 이런 경험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면 나중에 후회라든가 자책이라든가 또는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이라고 한다면은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고 그냥 그거로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게 어쩔 때는 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이 나와서 누군가 대화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그렇게 편하게 넘어갈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대화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내가 저 말을 왜 했지? 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일어난 건데요. 예. 자, 만약에 그때의 경험이 다 일어난 것이라는데 뒤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뒤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앞의 경험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억났을 때 그 기억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규정이 있으면 불편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규정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니 안 그랬니 하더라도 그런 기억이 나도 지금 이 순간 규정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그때는 지나갔을 때 그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가령 지나고 나서 어떤 경우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그 순간의 경험 내용으로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약손님. 지나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둘 다 일어난 건 똑같이 일어난 건데 둘 다 그러면은
같은 경험이었는 거예요, 경험은? 지나간 것은 다 그냥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나는 생각은 그 과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이 작용될 거예요. 생각 내용은.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는 것은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약수님이 둘 다 똑같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건 또 그 다음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불편이 있고 없고 할 때는 똑같은 경험인데 라고 작용된 게 아니.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생각이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수님? 알듯 말듯 해가지고. 봐요. 지나간 경험에 따라서 어떤 경험은 둘 다 가령 일어난 경험인 것 같은데, 이랬죠? 네. 예. 일어난 경험인 것 같은데는 어떤 기억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고 어떤 기억에서 어떤 과거의 기억이 결국 지금 이 순간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그 기억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고 불편함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과거는 이미 지났고 과거 그때는 뭐 둘 다 똑같았을 거고 뒤에 가서 뭔가 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때는 똑같이 일어난 경험인데라는 생각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 예. 그 다음에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한 그 다음에 일어난 생각이 둘 다 똑같은 경험이었는데 똑같이 일어난 거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결과라는 것도 또 제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앞에 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난다. 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연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항상 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과거가 어떠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졌던 거는 제가 한다는 것과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의 차이를 제가 안다고,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거는 정말 저 스스로 일어나서 아무 불편이 없는 게 있고, 어떤 건 저 스스로 분명히 일어났는데, 어떤 책임질 일이 또 생기게 되니까, 이게 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무슨 감정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었나?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그때 의문이 생기기 전에 불편하고 불편하게 경험되지 않는 그때의 경험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불편이 경험되고 되지 않을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의문이죠. 또 그 다음의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관선상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경험.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네. 그 다음에 봐요.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또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연관선상에서 하나의 일로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때는 그때고 또 조금 전은 조금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면은 지금도 괜찮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의 어떤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서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거지. 과거에 그렇지 않았으니 지금도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 불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불편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즉 무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가 어떠했던 불편함이 없고 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과거에
불편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뭔가 생각으로 규정함이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연관선상, 모든 경험은요, 우리의 경험은, 삶이라는 것은 연관된 선상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 매 순간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바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과거와 연관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래와 연관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제가 이제 낯선 사람들도 왠지 좀 편한 사람 있으면 제가 좀, 순간 좀, 친해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것도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난 건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순간, 말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순간 제가 또, 편한 사람 있으면 친해지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좀 처음 봤는데 좀 편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가까워지려다가 안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네? 이렇게 그 다음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제 관념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약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편하다는 사람과 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도대체 편하다는 것이 뭐고, 편하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너그러 보이는 사람이요? 자, 마음이 너그러워 보인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지요. 자, 편해 보인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것도 저의 생각이죠. 그럼 상대방이 정말 편해서 편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그러워서 너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너그러운지 편한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그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이렇게 태도나 이런 거 보니까 삶이 참 너그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약수님 생각이잖아요. 예, 그것도 제 생각이죠. 예. 자, 약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 편해 보이고, 너그러워 보여서, 그래서 가령 사귄다든가 또는 친해진다든가, 가까이 지낸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 약수님 생각대로 끝까지 너그럽고 편하던가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편하게 생각됐는데 이 경험해보니까 나중에 편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너그러워 보이는데 경험해보니까 너그럽지 않은 그런 경험도 있나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편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편할지 안 편할지 어떻게 알아요, 약수님? 그렇지 않은 경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예전 그런 걸 또 떠나서, 제가 그런 의도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채니까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를. 예, 행동을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저 계속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아쉬움은 안 남았어요. 마음이 더 편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의도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잘 안 하니까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예, 안 한다고 편해진다. 아마 그거는, 과거의 경험이든 어떤 경험으로 다시 규정을 해서 편해진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한 사람도 없고 너그러운 사람도 옆에 없으면은 외로움이 있고 그때 내가 너무 구석이 무서워서 잘못 닦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또 이 의문과 그리고 뭔가 아쉬움과 후회 자책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뭔가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일어난 것 같은데, 또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것 같은 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 편한 삶을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또 순간, 이것도 내가 의도한 마음 같은데, 그러니까 또 딱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런 행동이 안 되면서, 좀 더, 그냥, 이게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예. 일어난다는 것과, 이제 내가 한다는 것과의 차이가 만나면서 좀 약간 좀 느껴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예. 자, 그거는 뭐 지금 생각이고, 네. 이치적으로는, 예, 그것은 전부 다 불편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자, 무슨 말이냐? 자, 편해진다, 너그럽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어났죠. 네. 자, 그런데 또 과거의 경험이 기억났어요. 그렇게 규정할 수 없잖아. 또는, 또 이것도 내 욕심일 텐데, 라고 네. 하니까 이제, 친해지려고 함이 없어졌어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약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어요.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랬죠? 네네. 하지 않았어요. 예. 자, 봐요. 도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 우선, 너그럽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생각일 뿐이야. 알 수 없어. 단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규정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과거의 기억이 났어요. 그때 편하다라고 든다고 해서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래, 알 수 없지. 알 수 없어도, 규정함이 없이 그런 마음이 나니까, 뭐, 가령, 뭐죠? 알 수 없기는 해도 편하고 너그럽다고 규정함이 없이 일부러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려고 그럴 건 없는 거죠. 응? 네. 그래요. 이제 단지 편하다 너그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런다는 것을 모를 뿐. 응? 자, 그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나서 전화를 하면 전화하게 된다는 걸 알아주는 거고 또 만나게 되면은 만나게 돼서 그냥 규정함이 없이 그러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네네. 그래, 일부러 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일종의 그 생각에 빠짐인 거기 때문에 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후회나 자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후회 자책이 아니라도 불편의 원인이 되겠대요. 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다는 그런 착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착각,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편하다, 너그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고, 자, 규정할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규정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친하려고, 또는 내가 친하지 않으려고, 가깝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죠. 처해지는 대로죠. 만나지면 만나지는 거고 처해지면 처해지는 거고 전화가 그러지면 그러지는 거고 물론 안 그러지면 안 그러지는 거고 어쨌든 내가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는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수님. 네. 예. 제가 지금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차이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